수출입 동향과 고용 동향 등 광주 전남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내놨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광주 전남 수출은 전년 2018년 동기 대비 9.1%가 감소했습니다. 41억 5천만 달러로 지금 기록을 했고요. 네. 우리 광주 지역 수출만 따진다고 하면 2018년 1월 대비 12억 6,300만 달러에 견줘서 6.0% 감소한 11억 8,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고는 저희들은 보고는 있는데 자동차 분야 특히 이제 소형 RV차 쪽에서 호조를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급감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품 산업들이 광주가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9.1%나 급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수출입 기록에 굉장한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출이 부진하면 일자리 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잠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지역 실업률이 사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실업자 수가 38,000명,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수가에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점점 직업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뭐 지역 경제 악화라든지 어떤 일자리 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라든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당분간 좀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으로 나와 있고요. 전남 지역은 조선업의 회복으로 인해서 좀 고용 사정이 광주보다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 물론 피부로 느끼시긴 좀 힘드실 것 같지만은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광주 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가 3만 명이 넘어버린다면 상당히 큰 숫자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동 인구 한 55만 명,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3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죠, 사실. 그렇네요. 왜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좀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는데 사실 이게 경기 하강에 대한 신호는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민간 연구소나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경제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과 국내 경기 상황에서 좀 엇박자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결이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너무 정치적이고 관료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이 경제 이 지표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 지역만 갖고 좀 얘기하면은 저희 지역 경제의 어떤 기존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좀 정책 지원과 금융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좀 봐봐야 되고요. 또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한 인식들에 대한 전환이 좀 사회적 합의가 지역사회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경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돈이 좀 돌아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이 지금 너무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에서 현재 금융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내수 소비도 마찬가지고 은행 가보시면 얼마나 은행 요즘 문턱이 높은지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광주와 전라남도도 이 지역 기업을 위해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일자리 정책까지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건 시간을 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최근에 이제 목포에서 이제 중소기업 설명회도 열렸고요. 첨단에서는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립한다고 발표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9기생을 모집하면서 한 약 100명 정도를 또 모집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혼합해서 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눈높이와 민간 기업들이나 개인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과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혼합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한테 좀 제안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담론과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좀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 두 축은 기업과 개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늘 도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게끔 기업의 애로점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1인 기업이나 지금 뭐 도소매업이나 자영업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두 축이 잘 돌아가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컨설팅 지원들이 필요해. 꾸준하게 돼서 예전에 머무르지 않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부하고 지자체 단체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서 교육적으로 좀 효과를 내면 꾸준하게 이것들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